네, 서부지법 난입했던 폭도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2명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모두 징역형, 실형이 나왔는데 이 판결 어떻게 봐야 될지 판사 출신의 오지원 변호사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김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변호사님은? 예, 저는 아직도 그때 그 폭동 영상이나 뜯겨나간 법원 외벽 사진을 보면 참담한 마음이 들고 좀 기억이 생생한데요. 네. 큰 충격을 이제 많은 국민들이 받으셨는데 그 사건의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일단 의미가 있고. 네. 근데 이번 피고인들은 이제 가담자들 중에서는 행위 태양이나 재질이 나쁜 편은 아니거든요. 그나마 좀 네. 경미하다 이런 건가요? 예. 그 내용을 보면 좀 경미한 편이고 자백을 했고 초범이고 우발적인 가담이라고 인정된 케이스인데 네, 그럼에도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예. 네, 그래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오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폭력 사건의 초범이나 자백을 하는 경우인데 아마 향후 선고되는 판결에서는 이것을 일흥의 기준으로 삼아서 좀 더 판사실까지 침입을 한 사례라든지 더 재질이 안 좋은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형량이 선고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그 판결 내려진 2명의 피고인 같은 경우는 반성문도 제출을 했었다면서요? 예. 이것도 좀 그 양형에 참작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공소사실을 자백을 하고 반성을 하느냐 또는 부인하면서 인정이 되는데도 명백하게 부인을 하면서 지금 다른 피고인들 같은 경우 아예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피고인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본인들의 행동은 정당했고 정의로운 것이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와는 당연히 차별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어요. 이게 공동범행이 아니라 단독범행으로 보고 판결을 했는데 이게 맞는 건가라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변호사님 조금 전에 주신 말씀에 답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 두 피고인에 대해서는 우발적으로 참가한 것으로 이렇게 재판부가 판단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예. 이제 폭동 사건에 지금 다수 가담자들이 한 100명 정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분들 중에서 이제 사전에 모의를 한 집단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런 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현장에서 단순 가담을 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는 현장에서 순차적으로 공모해서 같이 판사실에 올라가거나 이렇게 행동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피고인들 같은 경우에는 판사실이나 이런 위로 올라간 사람들은 아니고 법원 1층, 소모 씨 같은 경우에는 1층의 로비까지는 갔다가 다시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건물 바깥에서 외벽에다가 송계를 한 행위를 한 거고 김모 씨의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중대하게 벽돌을 던져서 외벽을 송계를 한 경우이고 경찰관들을 폭행한 그런 걸로 처벌을 받게 된 거죠. 그러면 그 양형에도 차이가 있는 것도 바로 그 행위의 차이 때문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기본적으로 형사 책임은 다 아무리 집단적인 범죄를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매겨지는 것이고 함께 있었다, 함께 힘을 가져야 하는 상황이어서 위험성이 더 커졌다. 이런 부분은 양형에서 고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어제 판결 내린 2명은 우발적으로 참가를 했고 거기다가 반성문도 썼고 그랬는데도 한 명은 징역 1년, 한 명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가 된 거면 아예 작정하고 계획적으로 들어가서 그 7층까지 올라간 사람들은 그러면 양형이 어느 정도로 나올 수 있는 걸까요? 전망을 하신다면. 징역 3년 이상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것도 지금 그 피고인들이 다 개별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고 부인하면서 하나하나 다 다툴 수도 있거든요.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에 대해서 증거 능력부터 다 다툴 수가 있어서 결국은 그 증거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 이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한 게 맞는지 아닌지 등등을 다 따져서 판단을 하게 되니까 이제 개별적으로 피고인마다는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죠. 다르겠지만 그래도 한 징역 3년 이상은 나올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사실 저희가 이제 그 변호사님을 이 난동 사태 직후에 인터뷰에 모신 적이 있었어요. 이때 이게 이제 소요죄 적용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적용은 안 된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소요죄는 그 여러 사람들이 집합해서 폭행, 협박, 손괴 행위를 하는 성립하는 걸로 형법에는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그 뒤에 자세히 찾아보니까 네. 이게 판례에 있어서 한 지방에 있어서의 공공의 평화, 평온, 안전을 해할 수 있는 정도. 한 지방? 예. 그러니까 한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큰 말 그대로 소요행위. 예, 이게 이제 그러니까 상당히 시간적으로도 지속이 될 것이 필요하고 네. 규모적으로도 상당히 커야 되는 것을 필요로 하고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은 오히려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집회나 시위에 소유죄를 좀 많이 적용을 했었는데 예, 최근에는 그 사건들이 재심으로 소유죄 무죄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물론 이 사건은 그런 성격이 아니고 완벽하게 잘못된 폭동이었지만 소유죄를 적용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좀 뭐 시대적으로나 부담을 느꼈을 수는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한 지방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평화, 평온, 안전을 해친 정도에 이른다라는 걸 입증하기는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일부 피고인 그리고 그 변호인들이 수사기관이 유튜브 영상을 다운받아서 증거로 제출한 걸 두고 이건 저작권 침해라 증거 수집 절차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데 이게 받아들일 여지가 좀 있습니까? 그 부분이라면 저는 사실 받아들여질 여지는 별로 없다고 보이고요. 예. 네, 기본적으로 그 저작권법상 저작물이라는 거는 어떤 창작성이라는 게 요구되거든요. 아,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뭔가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 표현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래서 법에서 명시적으로 사실 전달에 해당하는 시사 보도는 저작물이 아니라고 아예 규정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 같은 경우는 지금 말 그대로 범죄 현장을 그대로 그냥 기록한 거잖아요. 예, 그런 영상들은 사실은 저작권법 대상도 아닌 거죠. 예. 그 변호사님 모신 김에 지금 논란이 됐던 게 하나가 그 취재차 들어갔다가 지금 그 다큐멘터리 감독이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어차피 판결까지는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러면은. 예.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지금 현재 고의성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겉으로 보기에는 사실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다 보니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영상에서 인지가 된 사람들은 다 기소를 했을 거고요. 네. 예, 근데 이제 이런 지금 이제 대부분은 아주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상황이지만 일부는 그거를 취재하거나 기록하기 위해서 들어가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분들이 이제 좀 다소 억울하게 기소가 됐을 수 있는데 일단 법원에서 아마 그 부분의 무죄나 이런 부분들이 가려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판결 내리는 과정에서 유무죄 판단이 확실하게 내려질 거다. 예.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근데 사실은 뭐 판결까지 가는 것 자체도 일단 불합리 여부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아무튼 판결까지 간다면 그렇게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본인이 특별히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고 네, 근데 이제 침입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좀 주장을 잘 해야 될 필요는 있겠죠. 왜냐하면 들어간 것 자체는 사실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짧게 하나만 더. 그 정광훈 목사 건은 어떻게 이게 지금 경찰에서 계속 수사만 되고 있고 뭐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진단하세요? 아마도 이게 뭐 그때 경찰에서도 상당히 인력을 투입해서 수사를 한다고 했는데 뭔가 직접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거나 뭐 증거 인멸을 했거나 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난항을 겪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네, 오지원 변호사였습니다.